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끼면서 바른 자세는 없다. 그렇지만 바르지 않은 자세는 있다. 긴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게 이 비트예요. 내 몸을 긴장을 즉각적으로 풀어주는 방법. 선생님의 말이 나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오늘 당장 다가가면 너무 좋겠고 아니면 어느 날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제발 버리는 시간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니슬랍스키가 얘기한 비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잠깐 맛보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내레이션에 대해서 맛보기 하고 적어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는 것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몸을 최대한 털어주시고요. 옆 사람을 치지 않는 선에서 내 근육을 컨트롤하지 않고 중력에 몸을 맡긴 채 몸을 조금 털어주시고요. 너무 격렬하게 하는 목이 근육이 상하니까 여기에도 풀어주시면 좋죠.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끼면서 얼굴 근육도 좀 풀어줄게요. 오늘로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쓸 목, 터, 안면 근육, 이 주변 근육을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운동선수가 운동하기 전에 자기 몸을 풀어야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입을 떼기 전에 내 몸과 그리고 소리가 나오는 이 귀를 풀어줘야 돼요. 간과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소리가 안 나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변성에 컨트롤이 되지 않다던가 나중에 결절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준비, 웜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입을 떼고 연습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 고급반 정도면 아마 연습을 엄청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기 전에 항상 20분, 30분은 풀어줘야 돼요. 원래 서서 하는 거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앉은 상태에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요즘 연기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게 알렉산더 테크닉이에요. 그분이 약간 영국의 성무랑 같은 분이에요. 셰익스피어 극을 혼자 무대에 서서 다 하는 거예요. 1인 몇역 해설까지 해가면서. 근데 그러다가 자기 목소리가 망가졌어요.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이래서 자기 몸을 관찰하다가 바르지 않은 자세로 내 몸을 계속 썼구나, 내 소리를 썼구나 해서 바른 자세라는 말도 되게 지양하긴 하거든요. 바른 자세는 없다. 그렇지만 바르지 않은 자세는 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자세를 지향하게끔 하는 훈련인데 많은 직업군에서 그걸 쓰지만 배우들에서 정말 많이 써요. 알렉산더 테크닉을 오디션 보기 전, 연기하기 전에 1시간을 푹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연기할 때 집중력이 높아지고 표현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서 앉은 자세에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어떻게 하냐면 발을 바닥에 잘 붙이고요. 몸에 긴장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으로 호흡을 보내서 풀어준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 손으로 내 엉덩이 뼈 있죠. 한쪽 엉덩이 밑에 손바닥을 대면요. 뼈가 느껴질 거예요. 뼈를 이 손바닥으로 온전히 다 느낀 다음에 손바닥만 싹 빼서 그 뼈가 의자에 붙게 하세요. 반대쪽 손으로 반대쪽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이 손바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골반뼈, 엉덩이 뼈가 온전히 느껴지게 한 다음에 다 느껴지면 그 뼈가 의자에 직접적으로 닿게 한쪽 손을 놓으세요. 두 엉덩이 뼈가 의자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 발바닥이 바닥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포인트로 나의 에너지가 고루 분배될 수 있게. 그리고 허리는 척추의 굴곡을 느끼면서 바로 서고 양쪽 어깨는 서로에게서 멀어진다라고 상상을 하고 척추뼈가 바로 선 것에서 경추뼈까지 두개골까지 올라간 다음에 나의 머리가 두개골이 경추뼈 위에 사뿐히 얹어져 있다. 척추뼈는 계속 위로 상승한다. 계속 위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르지 않은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원한다면 이 자세를 가끔씩 하면서 이 자세가 나의 에너지가 고루 분배되는 자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기할 때 특히 텍스트를 가지고 성우 연기를 할 때 지향해야 하는 게 뭐예요? 나아가야 하는 길이 뭐죠?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비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비트는 감정, 그러니까 목표의 제일 작은 단위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른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의 제일 최소 단위. 대상이 바뀌기도 하고 혼잣말 했다가 저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의 가장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하거든요. 오늘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와줘서 고마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몇 개의 비트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와줘서 고마워. 이건 하나의 비트예요. 이 연기는. 근데 이렇게 비트를 나누잖아요. 포인트가 다 보이잖아요. 아, 얘가 마음이 변하거나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와줘서 고마워. 이 비트가 달라지는 사이에는 내 그 달라지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 호흡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둘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저는 예전에 단문 독백, 단문 분석을 할 때 어디서 내가 호흡을 넣어도 되는 거지? 거꾸로 분석을 위한 분석들을 했던 것 같아요. 톤이 바뀌거나 템포가 바뀌거나 그걸 어디서 넣을까? 아 여기서 넣으면 좀 그럴듯할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게 이 비트예요. 질문 던질게요. 사실적인 말하기,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요? 연기할 때? 목적이나 이런 것이 변하는 최소 단위만 찾으면 그 사이에는 당연히 바뀌는 시간이나 바뀌어서 밀려 올라오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트를 나눠봐봐요. 이 세 줄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트의 나눔으로 한번 가봐봐요. 되묻는 거, 확인의 목적, 반가움을 표현하는 목적, 친근감의 목적,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목적, 우리의 관계성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혼잣말을 하다가 상대에게 말하는 이 말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들도 있고요. 그럼 최소 단위들을 여러분들의 해석으로 찾아서 분명히 인지만 된다면 그 사이에 호흡이 들어오건 톤이 바뀌건 템포가 달라지건 비트에만 맞는다면 전혀 상관없고 그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표현을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말하기가 되는 거죠. 목적만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목적만 확실히 알면 걔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까지 가는 게 목적이긴 하거든요. 목적을 나의 어떤 감정 상태나 내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랑 말하는 상대를, 그 상대가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한테 어쨌든 내가 말하는 상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까지 가요. 그렇게 잡은 목적이 여러분에게 동력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가게 만드는 거 아니면 제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까지 목적을 가야 다시 되돌아가게 하고 싶다. 오늘 오지 말라고 했잖아. 강하게 할 수 어떻게 하면 쟤를 가게 할까? 울면서도 할 수 있고 더 강한 용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단문 독백 안에서는 사건이 있으니까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비트로 말하는 그 최소 단위 큰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최소 단위의 목적과 이 변화를 찾는 게 비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봤을 때는 어쨌든 독백은 기승전결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끝까지 가기는 힘들고 그리고 해석에는 분석에는 설정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그 분석 관계성 안에서 그 안에서만 부합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비트를 짤 수가 있어요. 잠깐만 나 일정이 있었네 직전까지는 그냥 반가움의 목적으로 갈래요. 그럼 그거를 반가움으로 하고 잠깐만 나 일정이 있었네 우리 다음번에 꼭 보자를 하나의 비트 무언가 생각난 또는 나는 내 몸이 안 좋은 화장실을 가고 싶은 어떤 비트로 목적을 나눈 거다. 반드시 화장실을 찾아야겠다. 신호가 왔다. 그리고 뭐 연락해 정도는 나중에 꼭 정말 안 반가운 게 아니니까 어떤 다짐의 목적 이거 3개 정도로만 가겠다. 그러면 민영아 반갑다. 야 그대로네. 야 너 어떻게 야 우리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할까? 잠깐만 나 일정이 있어. 다음에 보자. 알았지? 야 꼭 연락해. 이렇게 3개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이 비트가 없으면 이제 한 줄 한 줄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전체가 같은 묶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갑다 민영아 그대로네. 야 어떻게 지냈어? 우리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할까? 잠깐만 나 일정이 있었네. 나중에 연락할게. 연락해.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비트예요. 그냥 뭔가 그럴듯하게 한 줄 한 줄 한 거 같은데 하나의 비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내가 어떤 뉘앙스로만 연기를 하고 있구나랑 내가 진짜 어떤 사건들이 생겼구나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 비트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인지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비트를 모른다면 내 말이 왜 끊어지지? 왜 끊어진다고 할까? 그럼 그냥 쭉 다 이어볼까? 그런데 이으면 또 이렇게 포인트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데 비트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얘를 좀 끊어진다고 하면 얘를 좀 더 큰 묶음의 비트로 가져가 볼까? 이거는 또 근데 포인트가 없다고 한다. 그럼 그 전환점이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비트를 내가 좀 더 선명하게 해볼까? 이런 것들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 이 애니메이션 연기할 때도 비트를 나누면 굉장히 좋아요.
자칫 잘못하면 영상에 끌려가거든요. 그냥 대사와 영상에 막 끌려가요. 먼저 대본을 받고 틀을 이해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 여기서 지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다가 이게 갑자기 사과를 하네? 아, 여기서 바뀌는구나. 머릿속이, 감정이, 대상이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글로 먼저 인지를 하면 애니메이션으로 얘가 막 입을 막 벌리고 옵티가 막 다르게 해도 나는 내가 스스로 톤이나 템포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줄 수가 있고 그 영상에 내가 말처럼 하는 내 연기가 녹아 들어가면 저 사람은 살아있는 연기를 하네. 애니메이션 안에서도.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레이션도 분석을 할 때 목적을 분석해야 돼요. 이 내레이션의 탄생 이유가 뭔가, 연출이나 작가가 뭘 원해서 이 글을 쓰고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지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지금 그래서 남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곳까지 오게 유치시키고 싶어라는 목적을 갖게 하고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저기 너무 좋은데? 저기가 저랬어? 그러려면 화자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내레이터가 남의 관련 뭐 어떤 누군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작가일 수도 있고 연출가 자체일 수도 있고 나는 누가 돼서 이곳에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오게 하겠다. 숨을 더 골반까지 숨이 들어오게 하고 내 음성이 발바닥에서 난다. 하품을 좀 해서 열고 소리가 발바닥에 성대가 있다. 소리가 발바닥에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 호흡을 내뱉고 안 띄워도 돼요. 내뱉으면 여러분 호흡을 내뱉으면 숨이 마지막 지점이 있잖아요. 내려가는 마지막 지점. 거기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요 자리를 유지하고 숨을 다시 들이마시더라도 지금 남해군은 이렇게 말고 남해군은 편안하게 대신에 입가에 미소를 띄고 근데 조금 더 내려놨으면 좋겠어. 조금 내가 뭐를 해야 돼가 아니라 편안하게 조금 더 이렇게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방법으로 지금 아직 호흡을 잘 못 쓰거든요. 호흡만 조금 더 생각하는 거예요. 호흡을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랑 잡고 얘기하는 거랑은 달라요. 계속 내려놓되 이 안에 에너지를 채워서 하는 방법들을 계속 그 방향성으로 가주면 되고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내 몸의 긴장을 푸는 거 뭐예요? 알아요? 내 몸의 긴장을 즉각적으로 풀어주는 방법. 큰 숨도 좋다. 하품도 좋고. 아니면 털기가 정말로 내 몸의 긴장을 다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들어가기 전이나 긴장한 부분이 있으면 몸을 정말로 근육을 내가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몸의 긴장이 싹 빠져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는 앉아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레이션이 은은해야 돼. 따뜻해야 돼. 냉철해야 돼. 플랫해야 돼. 이런 게 생각의 주가 되면 자꾸 극단으로 가서 힘들고 내가 어떤 목적을 전달하는 화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메인이 돼야 될 게 확실히 메인이 돼야 돼요. 생각이 자꾸 곁다리에 머물면 안 되고 이 내레이션의 목적은 뭐야? 남해를 내가 박사처럼 잘 알고 이 여기에 뭐 시장이나 뭐 이장이 된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오게끔 하는 게 내 목적이야. 그러면은 내레이터로서의 태도가 들어가거든요. 첫 문장을 뱉었을 때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입장으로 이 말을 하는지가 느껴져요. 그게 이제 깔려있는 정서, 기본 정서예요. 근데 이제 그거 없이 여기서 이렇게 웃어주고 여기서 따뜻하게 입꼬리 올려줘야지 하면 이제 이게 계산이 되는데 남해로 오게 하고 싶어. 이러면은 남해군은 한류회상 이게 시작부터 이 사람 남해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미묘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목적을 먼저 잡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화자가 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해야 돼. 내레이션도 완전 똑같진 않지만 말의 묶음이 어느 정도 나뉘어. 여기까지는 이 섬에 대한 소개구나. 여기는 갑자기 누가 등장했네. 이게 내용이 바뀌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묶음이 보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말을 해줄 수 있어. 뭔가 다른 차원의 말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비트 나 너무 어려운데 비트 나누는 게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답은 없어. 그냥 내가 나눠서 그 안에서 그 목적으로 충실히 해서 그게 납득이 되면 된 거예요.
이 비트의 목적은 결국은 어쨌든 중요한 건 비트를 잘 나눠서 제대로 표현해가 아니라 독백 안에서 내가 한 줄 한 줄 소중하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말하기, 편안한 말하기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트를 나누는 거라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 몰입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유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나는 내가 그런 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 책에서도 나와요. 성우 연기가 아니라 그냥 연기 책에서도 나오는데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냥 일상에서 툭툭 하듯이 내가 그냥 하듯이 이렇게 굴곡지지 않게 TV 배우들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냥 약간 뭉개지는 말로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연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공부를 하면 오히려 난 더 방해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연기라는 걸 택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가야 돼요. 분석과 수많은 공부와 여러 가지 테크닉과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비로소 그게 자유로운 연기로 풀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걸 다 나누고 이게 도움이 된다면 나누고 그리고 다 캐릭터 상황 다 분석하고 상대의 얼굴 보고 그림 그리고 다 하는 이 연습에 수백만 수천만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몸에 익으면 현장에서 대본 줘도 이게 눈으로 이렇게 돼서 돼요. 근데 그거 없이 하면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해야 돼. 연습은 해야 돼.